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레미네 김현우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 차가 이제 레몬법에 의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그 레몬법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가 뭐 왔을 때 너무 완벽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몬법 뭘까요?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까보니 엄청 신 레몬이더라. 이래서 이제 레몬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레몬법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안 그런 곳들도 있으니 사전에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레몬법의 정의입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그리고 동일한 하자가 3에서 4번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환불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 세 보이지 않잖아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대더라, 중재밖에 안 한대더라,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소비자보호원에서 뭐 여러분들이 신고해봤자 뭐 중재만 하더라, 그런 약한 게 아니고 얘네가 하라고 하면은 제조사에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차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레몬법으로 환불을 받는 거죠. 범위 안에 요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속된 말로 땡깡이라고 하죠. 땡깡 부린다고 들어주진 않습니다. 요건 안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차의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2만 킬로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거고요. 하자로 인해 뭐 안전에 대한 우려, 뭐 원동기나 동력 전달 장치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 정말 이런 게 고장 나면은 안전에 지대한 우려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가치 훼손, 뭐 예를 들어서 썬루프가 망가졌는데 뭐 뚜껑을 뭐 절개를 하거나 트렁크 쪽에 뭐가 있는데 차를 잘랐다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됐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안전상 우려 이런 것들은 딱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한 하자는 2회, 그리고 일반 하자, 뭐 썬루프가 어쨌네, 뭐 어디 소리가 나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3회를 수리하고도 재발이 되거나 1회 이상 수리를 한 경우에 레몬법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도 아니었고 일반 하자인데 딱 2회까지 수리 받고서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됐기 때문에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중재 합의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요. 제조사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레몬법에 동의를 한 제조사 같은 경우나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수락을 해놓은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 소비자만 수락을 하게 되면 중재 합의가 들어갑니다. 중재 합의가 되면은 소비자 안전하자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중재부 구성이 됩니다. 판사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은 판사 3명을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류를 보시면 쭉 있습니다. 로펌 쪽에 계신 분들을 선임할 수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들 90명인가 100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3명을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고르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중재 심리를 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중재 판정이 나게 됩니다. 이 중재 합의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한 번만 수리를 받더라도 안전하자위원회에다가 하자 재발 통보서를 꼭 제출을 하신 후 해당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중재 합의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개요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할부하고 현금, 리스, 렌트가 좀 다릅니다. 할부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 차의 신청인이 되겠죠. 내 명의의 차량이니까 할부나 현금은 내가 직접 들어가셔서 하면 되는 거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명의가 리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 합의를 하기 전에 리스사에 먼저 전화를 해서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으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렌트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저도 아직 확인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레모법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상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는 제가 문서상으로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환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전액을 받는가? 전액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 대입이 되고 이만큼을 이제 환불을 해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주행거리, 그러니까 물론 이 하자가 있는 차를 탔지만 그래도 운행을 했으니까 한 만큼은 좀 빼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이라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차의 현재 중고차 가치까지 보겠다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거를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km 정도 운행을 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나올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0.9934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쓴 취등록세까지 해서 이거 얼마를 돌려받냐면 1억 634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1억 700만 원 정도를 썼지만 1억 634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거의 다 돌려받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억울한 부분이기는 하죠.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리스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에요. 리스사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빌려줬는데 제조사에서 차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고객들은 교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 또한 교환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차종으로의 교환은 아니고 다른 차종으로의 교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레모법 네이버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쳐보겠죠. 뭐 580건이 접수가 됐지만 한 5% 정도만 교환 환불 승인이 났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면은 중재 판정이 땅땅땅 나기 전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판정 날짜였어요. 6월 13일이. 근데 한 6월 한 10일쯤 CR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질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재 취하를 해달라. 어차피 그래도 환불이나 교환이나 다 해드릴 테니까. 중재 판정까지 나게 되면은 이게 기록에 찍히잖아요. 찍히니까 그 전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때 가셔서 뭐 그러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딜러사의 뭐 CR팀이나 국산 제조사 어떤 CR팀에서 나를 좀 굉장히 짜증나게 했다, 굉장히 나를 화가 나게 했다, 대응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가셔도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고 담당자도 그냥 중간에서 노력을 한 것 같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합의를 보겠다고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수치가 5% 내에서 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채널에서도 나온 제 차가 있지만 한 두세 대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대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썬루프, 사실 뭐 썬루프 뭐 없이도 살고 하는데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날 출고를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썬루프가 안 열리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딜러분한테 이상 여부를 전달을 했고요. 7월 초에 서비스 센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파악을 했고 부품을 주문을 했어요. 9월 6일 날 다시 재방문을 했습니다. 수리를 시작했고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부품을 또 주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한 대기를 했고 24년 1월 3일 날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다시 해서 27일 정도 수리 기간을 거쳐서 재인도를 받게 됐는데,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리 기간 30일이 초과가 된 거죠. 사실 뭐 별거 아닌 하자인데도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입차라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그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자동차 하자위원회의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런 하자 말고도 일반 하자나 이런 게 있을 때 애매한 것 같다, 그럴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판단을 해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 딜러들도 잘 몰라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차를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참 우리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환불이 난 경우도 있었는데 참 다시 한번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저한테 차를 구매한 분이 아니시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제조사의 잘못입니다. 제조사. 어쨌든 이거는 기계가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자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속 차를 구매하실 거고, 안 걸리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흘려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꽤 많을 텐데요. 어떻게 서류 꾸며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렛민의 김용 대표였고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